아무리 좋은 학원을 가도요, 그 학원의 구성원 중에 3분의 1은 성적이 오르고요, 3분의 1은 성적이 유지가 되고요, 3분의 1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강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떨어지는 3분의 1에 속하게 된 거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위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앞줄, 세 줄 안에 다 앉아요. 근데 우리 애가 들어가자마자 맨 구석탱이로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학원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저 강사한테 그리고 이 국어라는 과목에 내가 얼마만큼 우호적인가가 자리로 전 보여진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는 숙제를요, 학원 가기 전날 하는 학생, 그리고 당일날 하는 학생은 사실 학원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를 전날 했다는 뜻은 예를 들면 토요일날 학원에 갔다가 그 수업의 내용을 일, 월, 화, 수, 목, 금에 꾸준히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있어야 학원을 활용한다라는 느낌인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숙제해야 돼 라고 하면 문제를 푸는 행위가 숙제 검사로 이제 목적성을 달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 푸는 행위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숙제를 미리 하는 거. 숙제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오늘 수업 들었으면 내일이나 모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틀 간격으로 복습하고요. 수업 오기 전날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지?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딱 10분만 보더라도 학원을 활용하는 역량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친구는요, 학원만 가라고 하면 몸이 자주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을 조금 중단해 주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학생들이 수업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청해도 20%는 기억나겠지만 80%는 까먹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근데 필기하고 노트하고 메모해봐야 40%밖에 복원이 안 돼요. 나머지 50%를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했어도 20-3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야, 너 학원은 왜 다니니? 학원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크게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구의 한계였던 거죠. 경청이라는 도구, 그리고 메모라는 도구의 한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충분한 복습과 자습 시간, 그리고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잠깐 쉬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경향이 둘인데요. 애초부터 성격이 말을 안 하는 내성적이거나 내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은 말 안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는 막 활발하게 말해요.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강제로 고개가 숙여져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아신 다음에 학원 선택이라든지 학원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도구로 잘 활용하는 친구들의 특징은요, 학원 선택을 본인이 잘합니다. 결국 수업은 누가 들어요? 아이가 들어요. 그 선생님의 말투, 어조, 스타일, 외모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열심히 듣고 싶어도 사실 들을 수 없는 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새 학원에 가는 것에 아이의 선택이, 아이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100% 온전히 엄마의 판단으로 간 학원은요, 잘못되면 책임이 온전히 엄마한테 귀속됩니다. 근데 어머님은 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책임을 아이한테 떠넘기죠. 네가 안 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추천해줬을 때 아이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책임을 둘이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둘 다 피해자잖아요. 둘 다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돼요. 이 험난한 입시 생활을 잘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입시는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엄마랑 아이, 아빠랑 아이 모두가 혼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혼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또 혼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학원을 갈지 말지를 물어봐 주시고, 어머님들의 특징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설명회를 듣고 엄쌤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걸 무조건 수강 등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를 먼저 쓱 보여주세요. 한번 선생님 강의 샘플로 한번 보자. 그리고 학원에 전화해서요, 샘플 강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보통 좋은 강사들은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럼 보내드리면 그거 보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 그게 학부모의 특징이자 아이의 특징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학원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 그리고 잘 활용하게 만드는 부모님의 특징은요. 자습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3시간 공부할 걸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 1시간 만에 녹여 들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강사의 기준은 1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요, 이 들었던 내용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 자습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 그리고 A급 강사들이 하는 강의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자기 걸로 소화하는 자습 시간이 최소 3배, 이 기본적부터 1대3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3시간 수업 들으면 월, 화, 수, 목, 금에 매일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을 떠올리면서 문제 풀기,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적용하면서 문제 풀기로 나아가면 그 수업이 자기 있게 되거든요. 이게 1대3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잘 보내려면요, 무분별하게 학원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풋은 되게 많아요. 시간도 엄청 많이 썼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였죠? 근데 결과는 자습과 복습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한 두어 달 뒤에 시험 봤을 때 결과가 안 좋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학원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질문으로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을 많이 하길 기대하시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은요, 대부분 보여주기식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잘해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실제로 공부를,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거리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현재 학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 학원 성적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학원을 가도요, 그 학원의 구성원 중에 3분의 1은 성적이 오르고요, 3분의 1은 성적이 유지가 되고요, 3분의 1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의 내신을 잘하는 선생님, 그리고 수능의 1타 강사들, 그 많은 친구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되고요. 확률적으로 매우 일치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이가 성적이 오르면 대체 성적은 누가 떨어집니까? 특히 특정 고등학교의 내신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너무 잘해서 전교생이 거의 그 학원에 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머니께 권유해 드리는 거는 학원을 옮길 때 고려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A 학원을 갔어요. 근데 성적이 오르는 3분의 1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학원을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유명해. 근데 현재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는 3분의 1이 있으면 그 학원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떨어지는 3분의 1이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학원 수업의 모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업을 듣다가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2교시를 못 들어요. 2교시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내신 때는요, 진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유명한 학원이라고 한다면 속도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무조건 커버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공부를 조금 늦게 하거나 아니면 공부가 부족하거나 지각을 좀 했거나 그래서 10분, 15분이 자꾸 늦어진다. 그러면 애초에 모든 강의가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강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떨어지는 3분의 1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 우리 아이의 진도와 이해도에 맞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3분의 1, 유지되는 3분의 1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기회를 줄 때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위치가 지난번이랑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여기서 버텨보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아이에게 선택에 맡겨서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엄마 난 여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실 수업 내용 잘 못 따라가. 저 열정적인 친구들, 저 파워 2들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사실 대규모 강의는 파워 2들이 끌고 가거든요, 많이.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못 감당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거나 이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을 아이에게 선택하도록 맡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